커. 야, 왕사이즈 장난 아닙니다. 와, 진짜 이만한 피조개가 엄청 많습니다. 와, 연속으로 3마리를 잡았어요. 3마리. 딱 5명이니까 한 개씩 갖고 가세요 이거. 추운 겨울이 지나고 기온이 슬슬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닷속에서도 수온이 많이 차가워지면 저 먼 수심 깊은 바다까지 멀리 나갔다가 다시 날이 따뜻해지면서 수온이 오르면 가까운 연안으로 눕는 아주 맛깔나는 어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봄의 제철이라는 꽃게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꽃게를 잡으러 갈 거예요. 지금이 4월 달이거든요. 보면은 알이 가득한 암꽃게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암꽃게를 오늘 잡으러 한번 가볼 건데, 이 꽃게들이 알을 한번 품기 시작하면은 암꽃게 한 마리당 수십만 개의 알을 배에다가 품는다고 하는데요. 꽃게는 서해와 남해 바다에 많이 서식을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이 서해 가까운 모래 지형 쪽으로 꽃게들이 완전 뒤덮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꽃게들을 잡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와, 트렁크가 꽉 찼어. 바느질 한번 가려면은 짐 싣는 게 항상 일이에요. 예. 오늘은 뜰채만 있으면 되겠지? 이제 환복을 마치고 이제 입수 준비하려고 합니다. 2026년 들어서 처음 꽃게 탐사 왔어요. 바다 수온이 오르면서 멀리 먼 바다로 월동에 들어가 있던 꽃게들이 차가운 연안으로 쫙 붙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작년이랑 재작년 한 3년 전부터도 꽃게들이 해수욕장에 들어가면은 쫙 깔릴 정도로 엄청나게 꽃게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올해도 꽃게 조항이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꽃게 잡으러 왔으니까 갈고리 말고 이 뜰채, 꽃게 뜰채 가지고 들어가서 사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꽃게 잡으실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뜰채 망이 많이 깊을 필요가 없어요. 끝에 망을 살짝만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끝에 망을 이렇게 살짝 묶어주면은 꽃게가 끝까지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겠죠. 만약에 꽃게가 끝까지 들어가면은 그물의 끝에서 엉키면서 손으로 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살짝 묶어놓고 꽃게가 위에 있으면 장갑 낀 손으로 꺼내서 조가망에 넣어주면은 그나마 편하게 꽃게를 조가망으로 옮겨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게, 물속에서 만약에 큼지막한 광어를 한 마리 봤다 그러면 물속에서 이제 풀러서 잡아야 되는 거죠. 와, 형님 물색 엄청 맑아요. 와, 메리 굿인데 오늘도 한 2주 전부터 물색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와, 투명해. 2026년 첫 꽃게 해루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맑은 물색에 서해 바다로 입수를 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귀여운 보고가 인사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수심이 얕은 구간은 부유물 하나 없는 정말 깨끗한 바다였습니다. 오늘의 첫 목표물을 발견하는데요. 들고 있던 뜰채로 녀석을 바로 떠보는데, 와, 꽃게인 줄 알았던 녀석의 정체는 바로 아주 싸나운 바카지였습니다. 멀리서 보니 꽃게처럼 보이더라고요. 야, 바카지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야, 근데 오늘은 바카지가 아니고 꽃게를 잡으러 왔기 때문에 바카지는 상생해주겠습니다. 바카지는 돌게라고도 불리는 녀석인데 실이 아주 단단해서 맛은 정말 좋지만 먹기는 살짝 꽃게보다 불편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밑으로 귀여운 도다리가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뜰채로 얼른 떠보는데 아주 쪼맨한 녀석이 뜰채 안으로 쏙 들어오더라고요. 도다리의 금지체장은 20cm로 이 녀석은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작은 도다리를 한 마리 바다로 보내주고 나니 이번에는 사이즈가 준수한 또 다른 녀석을 한 마리 만났는데요. 이번엔 뜰채가 아닌 녀석을 손으로 확 움켜쥐어 보지만 금지체장이 간당간당 될 것 같은 녀석. 아쉽지만 이 녀석도 바다로 돌려보내줍니다. 이번엔 정말 오늘의 목표 중인 꽃게를 만났는데요. 너무너무 반가워서 바로 내려가 뜰채로 녀석을 떠보는데 사이즈가 아주 준수합니다. 야, 나이스 꽃게. 야, 암꽃게인데 알이 꽉 찼습니다. 이쪽이 뻘갑니다. 뻘게. 딱지에 세모 모양이 있으면은 암꽃게거든요. 나이스 첫 꽃게. 오늘의 목표 중 맛있는 꽃게를 한 마리 잡아 조가망에 얼른 넣어주는데요. 한 마리를 잡고 나니 이제 슬슬 시동이 걸렸는지 꽃게들이 계속해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닥으로 꽃게 실루엣이 계속해서 보이길래 얼른 잡아보는데, 사시랭이 꽃게들이 이렇게 작은 사시랭이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보입니다. 꽃게 금지 체장은 0.4cm이기 때문에 0.4cm 미만의 꽃게는 새로 포획하시면 안 돼요. 이런 애들은 꼭 살려줘야 됩니다. 귀여운 사시랭이 꽃게를 한 마리 발견하고 바다로 보내주려는데 녀석이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꽉 잡고 꽃게 떠나지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아래에서 발견한 꽃게는 랜턴 불빛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랜턴을 정면으로 쏘고 내려가면 꽃게들이 전투태세를 취하고 경계를 하거나 많이 민감해진 경우에는 빠르게 유영을 해서 도망을 갑니다.
조금 더 수심이 있는 곳으로 깊이 들어와 보니 서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꽃게 그물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이 그물은 자망 그물이라고 불리는데 자칫 잘못해서 몸에 엉키기라도 하면 정말 풀기가 쉽지 않은 아주 위험한 그물입니다. 봄, 가을, 철에는 이 자망 그물이 수욕장에 2중, 3중으로 여러 겹이 쳐져 있으니 이 자망 그물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파도도 없고 조류도 하나 없는 아주 안전한 바다였기 때문에 근처에 가서 촬영을 한번 해본 것이지, 만약에 시야가 좋지 않거나 조류가 있는 날에는 절대 이렇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꽃게를 한 마리 잡아봤는데 사이즈가 작아 바다로 돌려보내주고, 이번에는 뜰채로 꽃게를 살포시 덮어보는데요. 꽃게를 이렇게 덮어서 잡는 이유는 한 번에 위쪽에서 스냅을 이용해서 꽃게를 잡다 보면 꽃게들이 옆으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꽃게를 덮어서 꽃게가 움직일 때 뜰채를 흔들어 망에 엉킨 채로 꽃게를 들어 올리면 그나마 잡기가 수월합니다. 한 번 더 랜턴 불빛을 보고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는 녀석을 그대로 덮어 위로 상승하는데요. 이번에 잡은 녀석은 사이즈가 심상치 않습니다. 와, 사이즈 대박.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큼지막한 꽃게를 한 마리 잡고 한 번 더 바닥에 있는 녀석에게 체면을 걸어보는데요. 이 녀석이 제 손가락 최면에 걸렸는지 풀린 듯 경계태세를 취하지도 않고 맨손으로 순순히 잡혀주더라고요. 저는 지금 아주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어서 맨손으로 잡지만, 얇은 장갑을 끼고 꽃게를 잡으시면 손가락에서 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꽃게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기 시작하는데 5분 정도 간격으로 띄엄띄엄 계속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꽃게 시즌이 되면 정말 모래사장에 한 자리에 둥둥 떠 있을 때도 바닥으로 5마리, 6마리씩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직은 본격적인 시즌은 아닌가 봐요. 이번에는 꽃게가 얼마나 빠른지 아주 제가 숨이 넘어갈 뻔했습니다. 꽃게와 추격전을 한번 벌이고 녀석을 개체해서 상승합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고 나니 이번에는 바닥으로 커다란 슬라임이 하나 보이는데요. 슬라임을 하나 줍고 나니 위쪽으로 소라가 또 한 마리 보이더라고요. 맛있는 슬라임과 소라까지 들어보는데, 아이고, 이번 소라는 아쉽게도 꽝이었습니다. 넓게 퍼져있던 슬라임의 정체는 바로 서해 골뱅이인데요. 정식 명칭은 큰 구슬우렁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뱅이도 다른 어종들과 마찬가지로 겨울에는 자취를 감췄다가 날이 따뜻해지면서 3, 4월부터 서해에서 나오는 소라, 꽃게, 갑오징어, 낙지 등 여러 어종들 중에서는 거의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주는 녀석입니다. 요즘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수온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작년에는 꽃게를 5월달에 첫 해루질을 했었는데 4월 중순이 조금 지나서 꽃게 얼굴들을 이렇게 보다니 현재도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수온이 아주 빠르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와, 오늘 잡았던 애들 중에 제일 큽니다. 제일 커. 야, 왕 사이즈 장난 아닙니다. 배딱지가 다 지금 빨간색이에요. 알이 얼마나 꽉 찼으면은 다 빨간색인지. 배딱지를 보시면 아시겠듯이 전부 알이 꽉 찬 암꽃게였는데요. 큼지막한 녀석을 한 마리 잡고 나니 이번엔 아래로 정말 괴물 같은 엄청난 사이즈의 꽃게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반항이 심하던지 뜰채로 한 번에 들어와 주지를 않아서 녀석과 몇 번의 실랑이 끝에 포획을 성공하는데요. 화면 위로 올라와 녀석의 사이즈를 확인해보니 와, 신기록 갱신. 와, 사이즈 미쳤습니다. 와. 사이즈가 얼마나 좋던지 제가 지금 5mm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는데도 거의 손바닥만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아주 반가운 녀석을 하나 만났습니다. 꽃게를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는데 모래 위로 맛있는 소라가 한 마리 올라가 있더라고요. 해각 위가 물퉁물퉁 위장을 잘 하고 있어서 소라인지 잘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래로 내려가 봤더니 아주 맛있는 서해의 명물 참소라가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서해 바다는 갯벌이 드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바닷속으로 플랑크톤과 영양염이 아주 풍부한데요. 때문에 따뜻한 수온을 좋아하는 꽃게들이 서식하기가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수온이 올라갈수록 꽃게들은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성장 속도가 빨라질수록 산란하는 시기도 당겨지기 때문에 결국 산란하는 양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몇 년 전부터 서해에서는 꽃게들의 조항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꽃게의 금어기는 서해 5도와 백령도, 대청도, 수청도를 제외하고 전국 일반 해역에서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꽃게 포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꽃게의 알이 배 바깥으로 나오는 외풀안인 경우에는 금어기 기간과 상관없이 외풀안은 연중 포획 금지입니다. 연속으로 꽃게들을 계속해서 잡고 있는데 이번엔 바로 앞으로 아주 수상한 폐각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모래 뻘 속에 딱 박혀있길래 손으로 얼른 꺼내보는데 아이고 쭈꾸미인 줄 알았던 수상한 폐각이 꽝이더라고요. 이번엔 한 번 더 앞으로 맛있는 꽃게를 한 마리 발견했는데요. 뜰채로 녀석을 얼른 떠봤는데 녀석의 다리가 망에 걸려서 아주 나오기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보통
보통 서해의 경우 물색이 정말 탁해서 수면 위에서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시야가 좋지 않을 때는 잠수를 해야 바닥까지 내려오면 바닥에서만 살짝 시야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시야가 좋지 않은 날에는 잠수를 한 채로 이렇게 자명을 하면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물색이 좋지 않을 때는 아래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위로 상승하셔야 보다 안전하게 해루질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자망그물, 그런 위험한 그물이 갑자기 앞에서 나타난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와, 이번에 잡은 녀석은 실행리를 한 마리 잡고 나서 녀석을 다시 놓아주는데 눈앞에 떡하니 손으로 잡기 좋게 위치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엉덩이를 잘 잡으면 쉽게 물리지 않고 꽃게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두 마리의 꽃게가 한 번에 나타났어요. 수심도 깊지 않은 곳이었어서 들고 있던 뜰채로 녀석들을 살짝 떠보는데 두 녀석 모두 사이즈가 애기애기하더라고요. 녀석들을 바다로 얼른 다시 돌려보내주고 또 다른 꽃게가 나타나서 한 번 더 뜰채로 그대로 덮어보는데요. 이번에 포획한 녀석은 좀 전과는 달리 사이즈가 아주 준수하더라고요. 사이즈가 괜찮은 꽃게를 오랜만에 나이스 개차했습니다. 야, 망치다 망치. 야, 사이즈가 굿이에요 아주. 한 번 더 아래로 수상한 뭔가가 하나 보입니다. 돌인가 긴가 민가 싶어 가까이 한번 다가가 보는데요. 오잉, 이게 뭐야? 소라 위로 괴상한 미꾸라지가 한 마리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 미꾸리같이 생긴 녀석이 무엇인지 손가락으로 톡 건드니 자리를 쓱 피해주더라고요. 녀석이 자리를 피해주니 깔고 앉아있던 돌덩이의 정체는 바로 아주 맛있는 서해 참소라였습니다. 소라를 한 마리 잡고 나니 한 번 더 모래속으로 하트 모양의 조개가 딱 박혀 있었는데요. 와, 가까이 다가가는데 사이즈가 얼마나 크던지 볼 속에 박혀 있던 녀석의 정체는 바로 피조개였습니다. 와, 이렇게 큰 피조개를 얼마 만에 보는지 손으로 녀석을 얼른 들어보는데 와, 손바닥에 꽉 차는 그립감이 아주 굉장합니다. 피조개가 피조개인 이유는 녀석을 삶으면 빨간색 피처럼 붉은 육수가 나오는데요. 먹을 걸 상상하니 물속에서 침이 꼴깍 넘어가더라고요. 야, 핏고막 대박입니다. 핏고막. 야, 사이즈가 미쳤습니다. 이 피조개도 키조개처럼 가까운 포인트에 여러 마리가 모여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주위를 조금 살펴보니 또 다른 피조개가 한 마리 더 나와주더라고요. 한 마리를 들고 올라오니 바로 앞으로 한 번 더 맛있는 참소라까지 필타 쌍피로 나와주는데 커다란 피조개에 맛있는 소라까지 아주 나이스 개차입니다. 나이스 개차. 야, 소라에다가 일단 쌍피. 맛있는 피조개와 소라 두 마리를 한 번에 잡아주고 한 번 더 뻘속으로 수상한 굴 껍데기가 박혀있더라고요. 폐각 사이를 살짝 펼쳐보니 이 폐각 안에는 맛있는 쭈꾸미가 빼꼼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조개 폐각을 보시면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됩니다. 쭈꾸미. 안에 쭈꾸미 들어가 있습니다. 쭈꾸미. 녀석이 안 나오나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녀석이 집을 버리고 나와주길래 아주 깜짝 놀래 손으로 얼른 잡아줬습니다. 녀석을 놓쳤으면 맛있는 쭈꾸미를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쭈꾸미를 한 마리 잡고 나니 한 번 더 하트 모양의 조개가 뻘속으로 딱 박혀 있었는데요. 와, 피조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피조개는 이렇게 근처에 군집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한 마리를 발견한다면 주위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와, 진짜 이만한 피조개가 엄청 많습니다. 와, 엄청 많아. 연속으로 3마리를 잡았어요. 3마리. 오늘 아주 목표 중인 꽃게부터 맛있는 서해소라, 골뱅이, 피조개, 쭈꾸미까지 서해에서 해루질로 잡을 수 있는 맛있는 어종들을 정말 골고루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사이즈 좋은 꽃게를 한 마리 잡고 나서 위로 상승하는데 와, 크기가 얼마나 좋은지 손으로 꾹꾹 눌러봐도 껍데기가 아주 단단한 게 탈수율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심은 약 2m 정도로 아주 얕은 수심이었는데요. 이렇게 얕은 구간에서도 꽃게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더라고요. 연속으로 두 마리를 잡고 고개를 돌리니 또 다른 녀석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내려가 들고 있던 뜰채로 녀석을 살포시 담아주는데 이제 슬슬 조가망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꽃게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길래 슬슬 출수를 해야겠다 싶어 고개를 돌리니 한 번 더 뻘속에 박힌 하트 모양의 피조개를 발견했어요. 와, 이 맛있는 피조개가 얼마나 많은지 계속해서 눈앞에 나타나 주더라고요. 물에 들어와서 피조개를 초반에 발견했다면 이 근처에서 꽃게도 잡고 피조개도 잡고 피조개 포인트 위주로 수중 탐사를 해봤을 텐데 피조개 포인트를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래로 연속으로 피조개를 발견합니다. 방금 한 마리를 잡았는데 모래 위로 또 다른 피조개가 또 보이는 거예요. 와, 이번엔 사이즈는 지금까지 잡았던 것들 중에서 가장 좋더라고요. 손바닥에 꽉 차는 그립감을 느끼며 기쁨을 만끽해봅니다. 현재까지 잡은 피조개의 개수는 5마리. 하나같이 사이즈가 정말 좋았습니다. 야, 진짜 피조개 엄청 많습니다. 야, 연속으로 5개 계속 주웠어요. 계속 꽃게 먹방을 할 게 아니고 피조개 먹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대박. 이번에는 아래로 아주 민망하고 부릇한 녀석들을 발견했는데요. 아주 귀여운 귀요징어가 열심히 사랑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두 마리가 아주 딱 붙어서 귀엽게 놀고 있는데 더 이상은 방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따봉을 날려주고 저는 사라져 줍니다. 귀여운 귀요징어들을 구경하고 한 번 더 아래로 잠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소라의 입구를 이게 껍데기로 딱 막아놨더라고요. 입구를 이렇게 누가 막아
막아놨을까? 분명히 누군가가 입구를 막아놨을 테니까 안쪽을 살짝 들춰보는데 이 소라 안으로 맛있는 쭈꾸미가 들어있더라고요. 쭈꾸미가 자신의 집을 두개 껍데기로 잘 막아놨길래 입구를 살짝 개방해 쭈꾸미의 얼굴을 확인해주고 근처에 있던 버디에게 이 쭈꾸미를 선물로 전해줍니다. 이제는 슬슬 출수하는 길. 출수하는데 바닥으로 운신해 있는 꽃게를 한 마리 발견했어요. 모래 속에 몸을 파묻고 눈만 밖으로 꺼내 바깥 상황을 살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녀석은 사이즈가 살짝 애매하길래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주고 또다시 밖으로 열심히 출수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아래로 운신하고 있는 꽃게가 나와주더라고요. 다시 한번 모래 속을 확 움켜쥐어 보는데 이번에도 사이즈가 애매한 꽃게가 위로 올라와 줬습니다.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주는데 화가 났는지 제 손을 콱 물더라고요. 와, 한 개가 아니네. 퓨즈기 엄청 많아요. 하나씩 가져가세요, 퓨즈기. 아니, 퓨즈기를 어디 잡았어? 퓨즈기 엄청 많아. 난 못 봤는데. 퓨즈기 잡았어. 와, 잡았어. 아니, 퓨즈기를 어디서 잡았지? 딱 5명이니까 한 개씩 갖고 가세요, 이거. 감사합니다. 한 개씩. 이거 썰어갖고 안주 먹으면 돼, 이거. 좀 잡아가지고 제가 좀 드릴게요, 이거. 꽃게요 좀 쏘세요. 뭘? 와, 녹아. 와, 좋아. 감사합니다. 일단 때려 넣자, 때려 넣어. 자. 야, 소라 진짜 크네. 야, 얘도 시장빛 꽃게네, 시장빛 꽃게. 오늘 꽃게 일요질 아주 제대로 했습니다. 이번 연도 첫 꽃게인데 사이즈가 벌써 엄청 좋아요. 배딱지가 뻘간 게 아주 알이 꽉 찼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입으로 볶게해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자고요. 자, 준비를 해보자고요. 와, 꽃게 알이. 등딱지가 까만 게 알이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이 꼬막도 사이즈가 얼마나 크든지 거의 꽃게만한데 주먹이 꽉 젖을 정도로 사이즈가 정말 좋아요. 해루질 볶게 해가지고 제가 바로 칫솔로 깨끗하게 닦아놓은 거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바로 찌면 됩니다. 꽃게 사이즈들은 엄청 좋아. 지금 완전 다 암꽃게거든. 배딱지 보면은 꽉 찼어. 꽃게탕에 4마리 넣고 나머지는 찌자고요. 아빠 이거 봐봐, 이거 무지하게 크지? 야, 꼬막이야. 근데 이거 5마리 잡았거든 내가. 포인트에 있는 분들 5분이어가지고 하나씩 나눠드리고. 피조개잖아. 피조개 엄청 커. 우와, 대박. 야, 엄청 꽉 찼어. 아우 잘 끓는다. 고방 넣고 꽃게 들어갑니다. 알 좀 보세요. 알. 자, 이 국물이 싹 우러나면 게임 끝나는 거지. 요래 해가지고 익혀주겠습니다. 파에다가 매콤하게 고추까지. 하나하나 다 발랐습니다. 겁나 맛있어. 그대로 투하. 자, 한 잔 받으시지요. 이야. 짜잔, 열어봅시다. 우와. 오늘 준비한 음식 꽃게탕이랑 게살 파스타 있습니다. 아빠 먹어봐 빨리. 맛이 어떤지. 파스타부터. 꽃게탕은 뭐 자주 먹어봤잖아. 먹어본 음식이니까 파스타가 어떤지 풀어가지고. 내 입맛은 괜찮은데 조금 짠가? 어때 아빠? 좋아. 괜찮아? 좀 짜야지 맛있어. 좀 짜야지 맛있어? 파스타를 하다가 소금을 훅 버무렸는데 뭉텅이가 소금이 떨어진 거예요. 엄청 많이 했어. 여기 냄비에 더 있으니까 얼른 먹고 더 먹어. 야, 알들이 파스타에 다 녹아 들어가 있고. 야, 게살 보세요, 게살. 짠, 고생하셨습니다. 꽃게 오랜만에 먹는다 진짜. 맛있어요. 꽃게탕 간을 한번 봐야지. 된장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된장 들어갔지. 맛있지. 우와. 꽃게 알 보세요, 알 대박입니다. 짱 수고했어.
하나 먹어봐 아빠. 이거 알 많다. 꽃게가 많이 붙었나봐. 꽃게 많아. 5분 10분 만에 한 마리씩은 꽃게들 봤던 것 같아. 꽃게가 붙었네. 기온나 때문에 그런 건지 손이 빨리 오르더라고. 5월달 넘어서부터 꽃게들 보일 텐데 4월 중순밖에 안 되는데 벌써 꽃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 청양고추를 넣었더니 엄청 매콤하네. 맛이 없지 않지? 간이 너무 잘 됐어. 간 잘 됐어? 조금 이렇게 짜야지 맞아, 맛있어. 좀 짜야 맛있어. 알바 진짜로 수꽃게들이 안 보이더라니까. 봄에는 암꽃게, 가을에는 수꽃게가 유명한데 한 10마리 중에서 한 8마리, 9마리는 암꽃게더라고. 진짜 맛있어. 와, 알 대박이다. 몇 병 먹겠는데 이거. 아, 나도 한 잔 먹고 싶은데 강사과정 준비하느라고 다이빙 풀장을 계속 다녀야 되거든요. 컨디션 조절을 해야 돼가지고 오렌지 주스를 마십니다. 꽃게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꽃게는 영어로 스위밍 크랩이라고도 불립니다. 스위밍 크랩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게 꽃게 다리 중에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다리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다리가 널쩍하게 생겼죠. 다른 다리는 분명히 이렇게 뾰족하게 개다리처럼 생겼는데 가장 마지막에 달린 다리만 이렇게 널쩍하게 생겼습니다. 바로 이 널쩍한 이 다리를 이용해서 수영을 엄청 빨리 하는 거예요. 영문 이름이 수영하는 개라고 합니다. 랍스타나 대게 같은 애들 봐도 빨리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꽃게는 마지막에 이렇게 유영할 수 있는 널찍한 다리가 있어서 스위밍 클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제도 제가 꽃게 사냥을 하면서 추격전을 한번 벌였잖아요. 와, 얼마나 빠르던지 물속에서 숨이 꼴까닥 넘어갈 뻔했습니다. 아, 이거 파스타 너무 맛있어갖고 리필해야 돼, 리필. 와, 파스타 내가 다 먹는다. 아, 파스타 엄청 많이 했는데 아빠가 잘 드시네. 되게 매우네 이거. 오, 베트남 고추 엄청 명. 나는 먹으니까 너무 좋은데.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이거 좋아하겠다 이거. 여기 6부분까지 다 찼어, 그치? 이렇게 많이 나와 끝에서. 와, 끝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 와, 엄청나네. 완전 껍데기 끝까지 다 찼구나 지금 알이. 이제 암꽃게 시즌이 시작됐으니까 더 찬다는 거야 알이. 그렇지. 진짜 개떡지. 와, 알이 꽉 찼습니다. 꽉 찼어. 와, 이거 보세요. 여기다가 파스타 딱 올려가지고 같이 먹는 거야. 오, 맛있겠는데. 알이 계속 나와. 수꽃게보다 훨씬 맛있네. 작년에 수꽃게는 그래도 이 알 먹는 맛이 없어가지고 뭔가 부족했는데 진짜 암꽃게가 맛있긴 맛있네. 껍질에 알만 먹게 되네 이거. 알 맛있지. 알만 있어가지고. 살도 너무 꽉 찼다. 너무 맛있다. 와, 안 되겠다. 다음 주에 또 잡으러 가야겠다 이거. 너무 맛있다. 깔끔하게 매웠습니다. 깔끔하게. 아들이 한우질 해가지고 갖다 주니까 아빠가 좀 맛있게 먹지. 말할 사이도 없어 아빠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는 지금 거. 아빠가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자, 깔끔하게 배웠습니다. 깔끔하게. 2026년 들어가지고 첫 꽃게 해루질 다녀왔잖아요. 물색도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게 해루질 했고요. 게살 파스타랑 꽃게탕까지 아주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 꽃게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음 주도 또 물때가 좋거든요. 또 꽃게를 잡으러 가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동해바다에서 피문어 해루질이 막바지에 이르렀잖아요. 거의 5월달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이 4월 말이니까 피문어를 잡으러도 한 번 더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다음에 더 재밌는 해루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